조용한 기타 소리가 흐릅니다. 맑고 단순한 선율.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곧 한 시대의 목소리가 됩니다. 김민기.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크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누구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음악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사랑을 말했고, 이별을 말했고, 젊음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청년이 기타를 들었죠. 그가 만든 노래 아침 이슬. 그 노래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기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눌림, 불안, 그리고 희망. 긴 밤 지새우고 그 한 줄의 가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사라진 노래가 거리에서는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좁은 골목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노래는 더 이상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부르는 것이 되었고 함께 견디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의 포크 음악은 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민기의 노래 이후 포크 음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내가 슬프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 필요했습니다. 기타 하나로 시작된 노래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불러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따라 노래했고 누군가는 그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포크 음악은 개인의 장르에서 시대의 언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김민기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발표하지 않았고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왜 그는 멈췄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래들이 태어납니다. 대학가에서, 집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민중가요라고 부릅니다. 그 노래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가사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래의 뿌리에는 김민기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남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방식을 남겼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단순한 음악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노래는 누구의 것인가?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인가? 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입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였습니다. 학전 소극장,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점점 더 넓어져 갔죠. 누군가 기타를 들고 노래할 때, 누군가 진심으로 세상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늘 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위암 투병으로 인해 김민기는 향년 73세로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슬픔보다 고요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만든 방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노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로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말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김민기. 그는 답을 말하지 않았죠. 대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기타 소리가 다시 흐릅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김민기는 1951년 3월 31일 전라북도 이리시에서 태어나 중앙동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서울로 이사합니다. 서울 제동국민학교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민기는 가수,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이며 극작가, 연극 연출가, 뮤지컬 기획자, 뮤지컬 연출가, 뮤지컬 제작자이며 한 시대를 이끈 가수이자 탁월한 예술가로 찬사받는 인물입니다. 아침 이슬의 작곡가로 유명하며 2002년에 고별 음반 김민기 전집을 발표한 후 가수 활동을 접고 뮤지컬 제작에만 전념했습니다. 포크팝 가수 한대수와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 등과 절친한 관계이며 포크 가수 양희은, 배우 양희경 자매와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가수 조용필은 그를 진심으로 인정한다 면서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간다는 것만으로도 존경한다 라고 칭찬했죠. 김민기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재학 중 도비두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노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제동초등학교 동창인 양희은을 만나면서 아침 이슬을 주었고 1971년에 발표합니다. 1972년에는 서울대학교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우리 승리하리라 해방가, 꽃 피우는 아이 등을 부르다 경찰서에 연행되었으며 그의 앨범 및 노래를 모든 방송에서 금지하게 됩니다. 이후 김민기는 시인이자 서울대학교 동문인 김지아와 조우했고 야학 활동을 했습니다. 1973년 김지아의 희곡 근관의 예술을 노동자들과 함께 공연했던 그는 국악인들과 교류하여 다음 해 아구를 무대에 올립니다. 1974년 군에 입대해 육군 제12보 병사단 병장으로 1977년 전역하였고 1977년 제대한 후 공장에서 일하다 양희은의 거칠은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을 1979년 발표했고 동일방직 노조 문제를 다룬 노래굿 공장의 불빛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에서 공연을 펼쳤고 1983년에는 국립극장에서 탈춤과 판소리 등 소리굿 공연을 했습니다. 1987년 탄광촌 이야기를 담은 아빠 얼굴 예쁘네요를 발표했고 1991년 학전 소극장을 개관합니다. 그는 1993년에 22년 만에 독집 앨범을 발표했고 결의의 노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뮤지컬 개똥이와 지하철 1호선 등 의욕적인 연출 활동을 합니다. 개관한 극장을 학전블루 소극장으로 운영하고 1996년 학전 그린 소극장까지 열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연 시장의 중심이 대극장 뮤지컬로 바뀌면서 대학로 소극장 관객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에 그린 소극장을 먼저 폐관했습니다. 학전은 재정난 및 김민기 대표의 위암 투병으로 인해 33년 만인 2024년 3월 15일에 폐업했고 7월 21일 김민기가 향년 73세로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그의 묘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는 힘들고 지친 빈민층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의 곡 아침 이슬은 1970년대의 저항가요였지만 1990년대까지 오면서 20여 년 동안 그 민주 정신을 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김민기는 작사 작곡을 넘어 뮤지컬을 기획 연출하고 배우들의 연기 활동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로에 소극장을 개관하면서 설립한 극단 학전은 훗날 한국 영화계에
이름을 날리는 유명 배우들을 길러낸 연기자 양성소이자 당대 가요계의 유명 가수들이 무대를 여는 소극장 공연 문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학전은 한자로 배울 학의 밭전자입니다. 학전 여기는 조그만 곳이기 때문에 논바닥 농사가 아니고 모짜리 농사다. 모짜리 농사는 애들을 촘촘하게 키우지만 추수는 큰 바닥으로 가서 거두게 될 거라고 말했고, 극단 학전의 뜻과 비전을 설명하면서는 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상영을 중단한 이유로는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라고 말하기도 했죠. 왜 오는 돈도 마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서소문에 범진사라고 있었어. 보안사 취조실 들어가니까 하사관들이 딱 들고 오는 게 사각형 강목이었는데 걔네는 베테랑들이지. 펜은 신용을 하며 다다다다. 그때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 한참 맞다 보니까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펜은 놈들 모습이 슬로 비디오로 보이는 거야. 나 죽는 거. 아픈 거는 감각이 멀어지고. 근데 걔네들한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한없이 미안해지는 게 나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는 운동권 애들한테도 그랬어.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게 되면 걔 닮아간다.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무지하게 미워하던 놈들이 박정희 비슷하게 되더라고. 내 참 별 얘기까지 다 하네. 김민기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한 표현들입니다. 김민기는 노래를 작곡할 때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즉석에서 작곡하는 스타일입니다. 산문을 쓰고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쓴다고 했습니다. 상록수 친구 기지촌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그렇게 작곡된 노래들이며 이는 김민기의 지인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므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즉석곡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중가요인 아침 이슬과 상록수를 작사 작곡한 레전드 민중가수임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턴 다른 상당수 운동권 예술가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일부 이슈의 성명서라도 동참한 것에 비해 정치적 의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본인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학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광주로 향했으나 전남 장성군에서 계엄군에 막혀 실패했다고도 합니다. 김민기는 2016년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의 노벨문학상 후보로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희상, 백남준과 더불어 국내의 세 번째 괴테 메달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수상 작품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었고요. 김민기가 창단한 극단 학전이 배출한 배우들도 꽤나 유명합니다. 학전 독수리 오형제로 널리 알려진 김윤석,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장현성 등 모두 대학로의 학전을 한 번씩 거쳐간 인물들입니다. 학전은 동명의 직영 소극장도 대학로에 33년 가까이 운영했었지만 2023년 말년을 바라보는 김민기 본인의 병세 악화와 경영난으로 인해 극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배수, 이정은, 배성우, 배혜선, 김희원, 안내상, 김원혜, 방은진, 나윤선 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학전을 거쳐갔습니다. 노래로 유명한 학전 출신 가수는 김광석, 유재하, 김민기 본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추모사업회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김광석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도 그의 소관이었는데 생전에 김광석은 김민기 덕에 대학로의 스타가 될 수 있었고 김민기 또한 그의 등장으로 학전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서로가 은인인 셈이었죠. 김광석 관련 사업을 생전 그의 멘토였던 김민기가 맡는 것에 이의를 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민기는 휘파람을 잘 붑니다. 1971년 김민기 첫 앨범에 수록된 연주곡 눈길의 휘파람 반주도 본인이 직접 불렀고 22년 뒤 녹음한 그 사이와 천리길의 휘파람 반주도 본인이 직접 불었습니다. 양희은이 김민기의 제동초등학교 1년 후배였는데 아침 이슬을 양희은에게 건넴으로써 양희은의 히트적인 데뷔에 도움을 주었고 이외에도 양희은의 많은 히트곡들을 작곡하여
양희은이 70년대의 일약 스타로 도약하는 것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김지아와도 많은 연을 맺었는데 김민기는 시인 김지아를 고평가하며 그가 가수가 되는 과정에서 김지아의 금관의 예수에 쓰일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송창식은 김민기가 처음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작곡들을 선보였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우리도 저런 곡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작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장의 불빛을 만들 때도 송창식의 개인 녹음실에서 송창식이 직접 녹음해 주었고 내 나라 내 결의 또한 당시 노래 운동의 일환으로 김민기가 작사하고 송창식이 작곡을 맡았습니다. 이수만이 1살 어린 동생으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한 서울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이 평소 김민기를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1978년 유신 정권 시절 가수였던 이수만이 밤무대에서 김민기가 만든 금지곡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김민기가 사망한 2024년 7월 22일에도 직접 빈소를 찾아 역경과 성장의 혼돈시대 대한민국의 음악을 통해 청년 정신을 심어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라고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발인식 하루 전인 7월 23일엔 조문객 식사 비용하라며 조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지만 유족 측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수만은 생전 고인이 운영하던 학전이 폐관할 당시 1억 원 이상을 쾌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영남과는 젊었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김민기가 조영남에게 미술로 나가라고 조언하며 자신의 미대 교수들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조영남과 세시봉 멤버들이 김민기의 환갑잔치를 해주었다고 하며 이와 관련해 조영남이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TV 출연이 손에 꼽히는 김민기가 무려 공중파 방송에서 전화 연결로 깜짝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수많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김민기. 그는 스타가 되는 길 대신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그를 더 오래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멈췄지만 그가 만든 방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노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시작점에 여전히 그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